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 12월 29일 단기로는 4347년입니다. 음력 11월 8일이고요. 지금부터 문재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 출마합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 뭔지 고민했습니다. 당의 갈등과 분열도 걱정했습니다. 깊이 숙고했습니다. 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질 것을 결심했습니다. 저 문제에 나서서 당의 변화와 단결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더 이상 대비하지 않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저 개인을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정치적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을 살리는데 제 정치 인생을 걸겠습니다. 당을 살려내는데 끝내 실패한다면 정치 문재인의 시대적 역할은 거기가 끝이라는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은 창당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년 내에 전혀 다른 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당으로 바뀌지 않으면 총선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정권 교체의 희망도 멀어질 것입니다. 당의 존립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은 극도의 비상 상황입니다. 당의 변화를 위해 모든 힘을 모을 때입니다. 리더의 역할을 분리할 때도 임기를 나눌 때도 아닙니다. 서로를 지역으로 나누고 대파로 구분하면서 대립하고 다툴 때가 아닙니다. 당원 동지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는 정당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황골탈퇴하겠습니다. 총선 전까지 당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당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제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대표가 되면 저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선당구사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에만 전념하고 기필코 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정치정당을 명실상부한 정책정당, 경제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복지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유능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바탕을 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의 역할과 위상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일이라면 정부 여당과도 협력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에만 목표를 두지 않고 정권 교체 이후를 준비하겠습니다. 여의도 정당을 국민송의 생활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튼튼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지기반 확장이 중요합니다. 당원과 시민이 네트워크 속에서 함께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정당,
플랫폼 정당, 스마트폰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만들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당내 권한과 역할도 크게 높이겠습니다. 우리 당을 지역 주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뜻깊은 정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함께 참여하는 천만 당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당동 여러분, 저 문제는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가장 강력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게도 당 혁신의 수를 대담하고 당당한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사적생의 각오로 당대표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유린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 저부터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개파 논란을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이른바 친노가 정치 개파로 존재한다면 해체할 사람은 저뿐입니다. 친노, 비노, 논란을 끝낼 수 있는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근태 의장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만 남기겠습니다. 셋째, 당대표 또는 개파의 공천은 결코 없습니다. 공천 제도를 선거 전에 미리 투명하게 만들겠습니다. 대표의 손에서 공천권을 내려놓고 공천 제도와 룰이 공천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 혁명을 당원 동지들과 함께 이루어내겠습니다. 넷째,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권한은 강력히 행사하겠습니다. 공천권같이 대표가 사사롭게 행사해오던 권한들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도당으로 분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한의 책임은 저 문재인이 지겠습니다. 국민들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정부를 보면서 좌절과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노를 넘어 희망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저는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책임도 특별합니다. 제가 보답 못했던 사랑을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여기서 저의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제 변화와 단결로 가는 길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길은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권 교체로 가는 길입니다. 저 문재인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진 여러분, 지금 의원께서 낭독하신 낭독본은 요약본입니다. 취재진 여러분께 이미 A4 8장 분량에 전문이 나가 있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카메라 기자분들 조금만 뒤로 몰려주시고 팬 기자분들 들어오셔서 안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밖에서 복도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만 길 좀 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재인 당대표 후보 아직은 공식적으로 접수를 안 했지만 정상적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문재인 당대표 후보의 일문 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네, 저는 한강일보의 김민성입니다. 평소에 문재인 의원께서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316만여 명의 실업자와 그리고 700만 이상이 되는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통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보면 말이죠. 정치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상당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자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네트워크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보관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뭐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은 시장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저도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일자리 크게 늘리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그런 성장 정책을 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정통적인 방법의 성장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가계 소득을 높여야 우리 소비가 진작이 되고 또 그러면서 성장이 되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선순환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지를 강조하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우리 이 국가 예산과 또 우리 국가의 능력을 일자리 늘리는 대로 그리고 또 가계소득을 높이는 대로 또 한편으로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둔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일각에서 신당 창당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동현 상무부분도 신당 합류 가능성 시사들이 제기해야 우리 당이 이렇게 개혁화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 때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어서 저희로서는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당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을 다시 이렇게 나눈다면 저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동영 우리 의장님도 우리 당이 진보적이지 못하다 라는 이제 비판을 이제 하심으로써 보다 진보적인 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당내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더 진보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군도를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함께 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대로 우리 당을 이렇게 이끌려고 다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정동영 부장님께서도 우리 당 내에서 우리 당이 보다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국민님께서 108호소의 충돌을 해소할 분은 본인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상 과정에 혹시 제도하셨을 때 이렇게 해체 전환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전에 관해서는 이번 전당대회 중의 적당한 시기에 우리 당 대표로 나서시는 분들이든 또는 최고위원으로 나서시는 분들이든 다 함께 모여서 우리 당의 대표가 있다면 모두 다 같이한다. 다시는 개파는 더 이상 이 당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선언들을 함께 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선언만으로 끝일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음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의 대표나 지도부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 당의 인사나 능력에서 개파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도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내에는 개파라는 것이 또 개파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최고위원 지난 당당 지지자 선거 때 통진당과 야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입장이 유효한지도 궁금하고 당대표가 되시면 다음 총선에서 통진당에서 야권인의 제안을 해오면 어떻게 하실지 입장을 보여주시면 저는 이번 통진당 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당을 국민들의 여론이나 선거에서의 국민들의 심판에 맡기지 않고 국가 권력이 직접 그에 대해서 강제로 비난시키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김일수 재판관의 전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통진당 그 분들하고 지금 연대는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 연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은 오로지 그 선거 시기에 국민들이 그 연대를 지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예. 아직까지 뭐 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 전당대회를 기존에 배우던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당의 변화인데 우리 당의 변화와 이 단결은 저는 전당대회 이후뿐만 아니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제가 후보로 나서서 말하자면 경선에 대비한 어떤 선거운동을 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캠프를 꾸리지 않고 그냥 제 의원회관의 제 방에서 그것을 하나의 캠프로 삼아서 이렇게 경선을 치르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계속 전국지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지방에서 취재진 계시면 혹시 정부가 뭐지만 예. 총선 불출마를 언급하셨는데요. 영남에서 총선 불출마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나 우선은 제가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에 전념하려면 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또 총선을 앞두고 공천 제도를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제가 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총선 때 우리 당의 승리를 이끄는 일도 저 자신은 출마하지 않고
이렇게 전체 선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총선 승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요. 영남 지역에서의 그 의석 확대도 저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다음번 총선에 불출마하는데 오늘 여론조사에서 100% 그리고 줄기리 있는데 대선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우리 그 당의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우리 정당의 목표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대선을 나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너무나 지금 참담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대선은 다 접어놓고 당을 살리는데 올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당을 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대선이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제 개인에 관한 그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당을 혁신하고 살리는데 올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살려내지 못한다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정치에 뛰어든 목적이 정말 우리 정당하고 우리 정치가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정치에 뛰어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당을 혁신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살리지 못한다면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고 손을 들겠다. 그런 자세로 우리 당의 혁신과 변화에 우선 올인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MBC 장재웅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대선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당 대표를 뽑는 거다. 일부에 저는 대선을 가는 반사적이고는 당권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오히려 제가 이게 당대표에 나선 것에 대해서 저를 아끼는 분들은 염려하고 만류들을 많이 했습니다. 독배가 될 것이다. 또는 상처받게 된다. 당권은 그냥 당내에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저는 조금 후련해서 큰 정치를 하고 또 정책에 집중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면 좋겠다. 그렇게 조언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당이 그렇게 안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면 저는 다음 총선 어렵다고 그러면 대선도 누가 났음들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질문도 명확한 데다가 답변도 명확해서 시간이 많이 전략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저 YTN 안일학인데요. 그 개파 척결을 강화한 구체적인 보완, 그런 선언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보완이 좀 있으십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선언, 그 다음에 또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실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개파가 만들어지는 원인을 원론적으로 없애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공천 제도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가 공천을 자주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 제도와 공천 룰이 적어도 선관 기준에는 확정이 돼서 예측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정된 그 룰에 따라 공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공천 때문에 그 개파를 만들고 줄 서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공천도 그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비례대표를 선출할 분량, 또 권력,
그걸 미리 결정하고 그 분야와 경쟁 내에서 상향순으로 공천되게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총선 때 청년 비례대표는 수수께 방식으로 그렇게 선출한 바 있습니다. 또 당직자들을 배려하는 비례대표는 전 당직자들이 모여서 직접 선거로 그렇게 후보를 선출한 또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뭐 어르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또 배려하는 그런 비례대표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럴 경우에 전국의 실거위원회 회원들이 모두 모여서 스스로 선출하게 한다면 그 비례대표가 되고 싶은 분은 그 정해진 제도와 법률에 따라 노력하면 되고 실거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다른 이용들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고 개파 만들고 줄 서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세 그 권역을 배려하는 그런 그 비례대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가 지역별로 특정한 단위 정치를 독점하는 바람에 지역 정치도 건강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전체 정치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지역 정치도 경쟁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원래 제도적으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 또 하다 그것이 안 되면 척표율 제도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죠.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당 스스로라도 우리에게 하게 되는 비례대표를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열세 권역에 더 많은 비례대표를 이렇게 개정하면 그 지역에서도 이런가 경쟁하는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비례대표도 해당 권역에서 우리 당의 전체 당원들이 모여서 스스로 편출을 하게 할 수도 있을 테고, 조금 더 넓힌다면 우리 당의 그 해당 지도당과 시민사회가 합쳐서 범시민적인 비례대표 후보 추천위원회 이런 걸 또 구성해서 훨씬 폭넓게 후보를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례대표 공천조차도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가 공천 때문에 서로 이렇게 무슨 모여서 대파 만들고 하는 일이 원론적으로 없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누가 다른 분이 대표가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정당 문화로 저는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파 척결에 대한 후보의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이 확고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하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예. 선대부 박영준입니다. 의원들 불출마 성명이 있었고 정규 의원을 감안하고 선언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의원님 입장입니다. 저는 그 30분 원들의 그 성명의 취지는 거기에 구명된 그 후보 개개인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3명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이제 맞춰지는 것이 좀 국민들에게 변화하고 단합하는 그런 또 희망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분별하고 활동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 점을 염려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어제 박지원 대표님 출마 선언하셨고 제가 또 이렇게 오늘 또 출마 선언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부산의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새로운 원리들이 하셔야 될 노력은 앞으로 우리 전당대회를 이렇게 분들과 갈등의 이렇게 구도로 가지 않고 변화, 혁신, 단결 이렇게 국민들에게 더 희망을 주는 모습으로 전당대회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힘을 합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김세균 대표님과 또 김부겸 전 최고위원의 부추마 선언이 있었는데 저는 그 두 분도 변화에 저는 그 힘을 보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용단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분들의 뜻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론관 다음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예. 대만인 최지영입니다. 출마하신 내용을 보면은 사실 어저께 하셨던 박지원 의원과 상당히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이전에 이인영 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공천 개혁이나 성명이나 이런 것. 다른 후보에 비해서 문재인 의원이 꼭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이유, 딱 다가올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거 때 내거는 공약들이 비슷할지 모릅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뭐 경제 민주화나 복지에 관한 공약이 서로 비슷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비슷합니까? 말만 그런 것이죠. 진정성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 박지원 대표님이나 이인영 의원님하고의 경쟁이 참 내키지 않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정말 열심히들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고 또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 다 또 이렇게 뭉쳐서 힘을 합쳐야 될 그런 관계들이거든요. 특히 박지원 대표님은 저에게는 아주 버거운 상대이기도 합니다. 뭐 워낙 유명하시고 또 당의 어떤 오래 몸담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번 전당대회의 룰이 일반 국민들의 참여는 아주 최소화되고 우리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경선이어서 저에게 불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이렇게 경쟁을 생각하게 된 것은 역시 변화입니다. 그분들이 다 유명하시지만 좋은 분들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당을 변화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뭐 혁신 말한다고 저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 이렇게 뛰어든 목적 자체가 우리 여의도 정치 달라져야 된다. 정당도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정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 번 누누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우리 당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제가 그 변화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일단 계산 없이 몸을 던지기로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제가 다른 두 분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저는 변화에 대한 의지, 진정성, 또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저는 뭐 그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12시까지는 후보께서 정강관 이태진 교수를 직접 불면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45분에는 당사에 가셔서 직접 후보 등록을 하실 됩니다. 이상으로 문재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출마 후보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